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큰 아들에게는 방앗간을, 둘째 아들에게는 당나귀를,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를 물려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덩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낙담했습니다. 이 고양이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양이는 특별했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에게 자신이 장화를 신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위해 장화를 마련해 주었고, 고양이는 멋진 장화를 신고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으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똑똑하고 교활한 계획을 세워 주인이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고양이는 토끼를 잡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르키즈 드 카라바스가 보내는 선물입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며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은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는 이어 주인을 위한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공주가 마차를 타고 강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양이는 주인에게 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던 것처럼 연기하라 했습니다. 마차가 다가오자 고양이는 마차 앞에서 다급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사고예요. 마르키즈 드 카라바스가 강에서 익사하려 해요. 왕은 즉시 마차를 멈춰 자신의 하인들에게 손을 써서 막내 아들을 구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공주 앞에서 나체로 세워진 막내 아들은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고양이는 나체의 주인이 도둑에게 옷을 모두 빼앗겼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왕은 그의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주게 하여 막내 아들은 귀족처럼 옷을 차려입게 되었습니다. 왕과 함께 마차에 올라탄 그는 공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계속해서 계획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이름으로 여전히 마르키즈 드 카라바스라고 소개하며 주변 귀족들의 영토를 차례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농부들에게 곧 왕의 행렬이 거쳐갈 텐데 당신들의 농장을 마르키즈 드 카라바스의 소유라고 말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행렬을 지나갈 때마다 모든 농장은 마르키즈 드 카라바스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침내 고양이는 사악한 거인이 사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거인은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양이는 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는 대담하게 성으로 들어가 거인에게 너는 정말 뭐든지 변할 수 있는 멋진 능력을 가졌다는데 과연 맞는지 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거인은 웃으며 곰이나 사자로 변했으나 고양이는 그것보다 더 작은 동물로 변해보라고 교활하게 요구했습니다. 거인은 자신만만하게 쥐로 변했고 이때 고양이는 재빨리 거인을 덮쳐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로써 성은 고양이의 주인 마르키즈 드 카라바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왕과 공주는 성에 도착해 그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왕은 막내 아들이 능력 있는 귀족이라 믿고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장화신은 고양이 덕분에 막내 아들은 부와 권력, 사랑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화신은 고양이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 후로도 고양이는 여러 모험을 넘나들며 영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이 되었고 그의 용기와 지혜는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 지방의 중심부에 환상적인 정원이 있었어요. 이 정원은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마법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서면 결코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정원은 사계절 내내 변하는 꽃들과 신비로운 생명체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칠 때마다 반짝이는 마법의 빛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드물게 마을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종종 그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마법의 초대장을 주었어요. 그의 초대장은 금빛 편지로 되어 있었고 오로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그 초대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에 차서 그의 정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 클레어는 마을 주변에서 작은 새를 돌보던 중 처음으로 금빛 초대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장을 손에 넣은 순간 클레어는 자신이 마법 정원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클레어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머니는 딸이 처음으로 얻은 초대장이라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클레어는 햇살이 루미에르의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 서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정원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원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그녀는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는 그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정원 안에서 클레어는 아름다운 나비와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웃는 호수 뒤에 숨은 수많은 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클레어의 앞에 웅장한 모습에 루미에르가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미에르는 그녀에게 정원에 온 것을 환영하며 이곳에 사는 다양한 생명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기를 권했습니다. 클레어는 로미에르의 안내를 받아가며 정원을 탐험했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꽃들에서 배우는 향기의 비밀, 나비들과의 춤 그리고 새들과 함께 노래하는 법 등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 같았고 클레어는 정원을 탐험하는 동안 마법적인 성장과 배움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클레어는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원을 떠나기 전 로미에르는 클레어에게 마법의 씨앗을 하나 주며 그녀가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마법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클레어는 그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고 마을로 돌아올 때까지 마음 깊이 로미에르와의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마을로 돌아가 그 씨앗을 자랄 수 있도록 정원을 가꾸었고 그 후로도 그녀의 삶 곳곳에 마법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녀는 크면서도 언제나 정원에서 배운 가치들을 간직하고 서로 다른 생명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로미에르의 마법 정원은 그렇게 클레어와 함께 계속해서 마을 곳곳에 마법의 씨앗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 남부에 푸른 산이 가득한 작은 마을 아루자에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주민들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숲 끝자락에는 마법사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두려워했다. 마법사는 사람들의 소문과는 다르게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지만 초능력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다. 마을의 한 구석에는 말이라는 어린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밝고 소탈하며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마리는 고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마리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마법사의 오두막을 발견하게 됐다. 오두막은 겉모습이 낡아 보였지만 오두막 안은 무척 깔끔하고 책과 신기한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법사는 지나가는 마리를 발견하고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던 마리는 곧 마법사의 친절한 미소를 보고 안심하게 되었다. 마법사는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집으로 가는 길을 지도에 그려 설명해 주었다. 그날부터 마리와 마법사는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다. 마법사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자연의 소리와 동물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고 마리에게도 그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마리는 마법사의 가르침대로 숲속의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선사했다. 마리와 마법사의 우정은 깊어졌고 이를 통해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마법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마술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마리의 도움으로 마법사는 다시금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마법사가 나쁜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그를 환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라루자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찾았고 마리는 여전히 숲속 생명들과 속삭이듯 소통하며 마법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마법사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며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전해진 이야기처럼 그들의 우정과 마법으로 마을은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루자는 지금도 따뜻한 사람들, 자연, 그리고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미나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금발을 지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친절함과 명석한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로미나는 매일 마을 주변을 탐험하며 자연의 신비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가장 어른이신 에르빈 할아버지로부터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은 마을 뒤편에 있는 커다란 숲, 황금의 숲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르빈 할아버지에 따르면 황금의 숲 깊은 곳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샘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숲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로미나는 호기심에 가득 찼고 마법의 샘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로미나는 소박한 도시락과 물병 그리고 작은 나침반을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점점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 크고 울창해졌으며 동물들의 눈빛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잡다한 소리의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숲을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미나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확인했지만 나침반은 이상하게도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되었지만 호기심은 여전히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미나는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큰 이에르 돌로 떠오르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각도로 서 있었고 마치 입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 틈 사이로 지나가자마자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아래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노을과 함께 황금색의 나무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 사이로 길이 있었고 로미나는 그곳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작은 폭포와 함께 땅에서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설의 마법의 샘이었습니다. 샘은 순수한 빛을 발하며 그 주변의 공기는 비할 데 없이 맑았습니다. 로미나는 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소원을 빌기 위해 왔으나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바로 그 모험의 순간들을 달리 채워줄 것이 있을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샘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여, 소원을 말해보아라. 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 결정하라.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으니. 로미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 대신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황금빛 나무들이 사라지고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평화로운 마을에 또한 충분히 마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로미나가 마법의 샘에 소원을 빌었을 때 숲은 잠시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내 샘에서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로미나는 마치 의식의 흐름 안에서 마을의 행복한 날들을 꿈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로미나는 다시 길을 찾아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녀의 방문 덕분인지 마을 사람들은 이후 더 이상 황금의 숲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항상 행복과 평화로 넘쳐오르게 되었으며 로미나는 그 후로도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로미나와 황금의 숲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작은 마을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